왜 웃어? 니네가 이렇게 웃으면 내가 뻘쭘하잖아. 반갑고요. 우리 오늘 핵심 구문 1 가봅시다. 네. 아니 저 뭐 찍는다고 다르게 하거나 그런 거 없잖아. 다르니? 뭐 말투가 말투가 달라졌거나 잠깐 달라졌어. 조곤조곤해? 원래는 어땠는데? 원래도 이렇지 않아? 자, 됐고요. 우리 이제 그 개념표는 다들 집에서 공부를 해오셨을 거고요. 오늘은 이제 거기 예문들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할 건데 이거는 일종의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제가 컨셉을 잡아볼게요. 추론 능력 활성화라고 제가 좀 이렇게 컨셉을 좀 잡고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고2, 고3 정도 짬밥이 되신 분들은요. 그리고 저랑 이제 내신 대비 적어도 한 두세 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문장을 해석하고 이러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단순히 너네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내가 우리말로 옮기기는 했는데 답은 틀려. 근데 만약에 해석도 안 돼. 그러면 이제 문제지만 뭔가 내가 우리말로 옮기긴 옮겼는데도 답을 잘 못 고른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내가 모르는 단어라던가 해석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답은 골라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뭔가 이런 추론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문장에 나오는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너네가 좀 더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 문장의 뭐 앞이나 뒤에 어떤 내용이 올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 잘 들어두시면은요 뭐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특히 저는 어떤 데서 좀 더 그 모의고사도 모의고사지만 이 수업은요 약간 우리 좀 특정 학교 얘기를 하겠지만요 예일에서 외부 지문 및 변형 맨날 니네가 선생님 처음 보는 거 나왔어요 하는 거 그거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어디에는 도움이 돼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1번 문장 가봅시다. 1번 문장에서 어디서 많이 봤던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죠. It follows that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It follows that. 얘는 뜻이 뭐죠? 대절이라는 결론이 나오다 이런 뜻이야. 근데 그냥 그걸 한글로 옮기고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야 돼. 대절이라는 결론이 나와. 그러면은 이게 결론이니까 이 대절이 뭐가 되는 거야? 결론이니까 요게 뭐가 될 확률이 높겠니 당연히. 중심 내용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막말로 너네가 이게 대절이라는 결론이 나오다 라는 거를 알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최고 좋은 거야. 근데 만약에 대절이라는 결론이 나오다라는 뜻을 몰라도 이 follows that이라는 표현을 본 다음에 이게 결론이구나 그냥 이렇게만 캐치를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기본적인 형태인데 여기 와서 봐봐. not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지. 이거를 지금 뭐 해주고 있어? 부정을 해주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대절은요 얘는 지금 이게 중심 내용일까요? 중심 내용과 반대가 될까요? 반대. 그쵸? 대답 아주 잘 해주고 있어요. 예외고 2학년 황소연 학생. 중심 내용과 반대. 네. 요즘 신흥 모범생이죠. 신흥 모범생. 자, 그래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왔어. 생각 그 자체가 가진다. 그러한 구조를 가진다. 라는 내용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생각 그 자체가 어떤 구조를 가진다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 뭐라고? 중심 내용과 뭐라는 거야? 반대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나는 이 한 문장을 보고서 어떻게 캐치할 수 있냐면 이 문장이 들어간 글에서 우리한테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 그 자체는 어떤 구조가 없다. 그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면 이게 중심 내용과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요 생각 자체는 어떤 구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임팩트 있게 이 한 문장에서 중심 내용을 찾아내는 거죠. 남들 쎄 빠지게 글 전체 다 이렇게 막 또 막 그 난부질 해가면서 읽고 있을 때 깔끔하게 너네 이렇게 읽어 내려오다가 중심 소재 파악하면서 읽어 내려오다가 여기 이렇게 주제 알려주고 있네. 캐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실제로 자 뭐 요거는 이 문장은요 워낙 유명한 문장이니까 요 얘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실제로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다. 요 대절 있잖아. 이 자리가 빈칸으로 나왔어요. 요 자리가 빈칸으로 이렇게 나왔었거든. 그러면 너네가 글을 읽어 내려오다가 앞쪽에서 이미 중심 내용이 나와 있었어. 그럼 너네 빈칸은 어떤 말이 들어가면 돼? 여기에 낫이 있으니까 중심 내용에 반대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이해되시는 분들만 받아가시면 돼.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빈칸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 내용을 재구성한 거라고 이야기했거든. 재구성한 거라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빈칸이 포함된 문장에 뭐가 들어가 있어? 낫이 들어가 있어. 그치? 그럼 낫이 들어가면은 이 빈칸 자리는 중심 내용이 들어가야 돼? 중심 내용에 반대가 들어가야 돼? 반대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답으로 골랐던 게 뭐냐면요. 생각은 그 자체로 구조가 없다는 그런 선택지를 많이 골랐어요. 가장 많이 골랐어. 뭐 때문에? 요 낫을 놓친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거 좀 참고를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2번 문장으로 가볼까? 지금 여기 문장의 출처들은요 다 기출문제, 평가원 기출하고 EBS 연계교재에서 뽑아낸 거예요. 네. 자, 2번 문장에서 보면요 It is these sorts of unexpected complexities and apparent contradictions that make ecology so interesting. 이렇게 나왔지. 자, 문장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보고서 그냥 우리말로 딱 옮기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3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럼 이제 너네는 여기서 임팩트 있게 좀 이렇게 가볼게요. 자, 우리는요 영어에 이런 게 있습니다. It is that 강조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It is that 강조 구문. 근데 이거를 제가 최근에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여러분들 설명해드리고 있지. 어떻게? It is 명사 that 불완전한 문제. It is 부사 that 완전한 문제. 이게 강조 구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냐면은 이거하고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 It is 형용사 또는 명사 뒤에 that 플러스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가주어, 진주어 이거하고 구별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 잘 봐. it is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these sorts of 명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 이러한 종류의 예상치 못한 complexities 복잡성과 그리고 apparent 겉으로 드러나는 contradictions. contradiction 하면은 뭔가 부인, 모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들 명사가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서 그게 만들어주네. 생태학을 매우 흥미롭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머릿속에 지금 이 공식이 들어있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너네 머릿속에서 강조가 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거야. 왜? it is 다음에 명사가 나와. 그러면 얘 아니면 얘인데
지금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that 뒤에 동사가 이렇게 바로 나왔단 말이야. 아까 얘가 강조된 거네. 이렇게 먼저 눈치를 채는 거죠. 그럼 여기 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저 어느 부분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괄호친 부분. 얘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 맞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뒤에서 뭘 하냐면은 생태학을 매우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면 되겠네요. 생태학이 흥미로운 이유, 생태학을 흥미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이거라는 거죠. 뭐 예상치 못한 복잡성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순, 이게 바로 생태학을 되게 흥미롭게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문장이 등장을 했을 때, 얘가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심 내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유추할 수가 있다? 아, 생태학을 흥미롭게 하는 뭐 요인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셨어요? 뭔 얘기인지? 자, 이런 강조 구문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셔서 3번 문장으로 가봅시다. 자, the thing about creativity is that at the outset you can tell which ideas will succeed and which will fail. 또 블라블라 길게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가보세요. 배운 대로. thing, 것이에요. 어떤 것? 창의성에 관한 것, 이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창의성에 관한 것이니까 일단 우리가 뭔가 창의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지? 대절이다, 이거예요. 그게 대절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at the outset 하면은요, 이게 바깥쪽에서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뭔가를 밖에서부터 이렇게 안으로 가는 거야. 밖에서부터 안으로.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can't tell. 자, 여러분 여기 tell 있죠? tell은 말하다라는 뜻 말고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구별할 수 없다는 거야. 어떤 생각이 will succeed, 성공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will fail, 실패할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잠시만요. 아니다. 조용해지겠지. 가끔씩 요새 제가 너무 학원에서 착하게 있었나 봐. 내 교실 앞에서 떠들 생각을 하고 있어. 자, can't tell. 그러니까 구별할 수 없대. 어떤 생각이, 잠시만요. 진정 좀 시키고 오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자, 여튼 다시. 그럼 봐봐 얘들아. 이 문장을 읽고서 너네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이 글이 뭐에 대해서 쓰는 것 같아? 만약 이런 문장이 맨 앞에 나왔다고 해볼게.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죠. 네. 한글로 얘기해도 돼. 창의성.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근데 이 창의성에 대해서 뭘 긍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not이 들어갔잖아. can't. 그치? 부정적인 게 들어갔지. 그치? 맞니, 얘들아?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아, 이게 아니야. 됐습니까? 이게 아니야.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뒤에 그럼 뭐가 나올까요?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죠. 즉, 이 문장이 만약에 첫 문장에 나왔다고 봤을 때 우리는 뭘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냐면, 아, 창의성은 어쩌고 저쩌고야. 이건데 이 어쩌고 저쩌고는 적어도 얘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 대절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분명히 이 다음 문장에서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네가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 not A but B, 이거 not A but B,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죠. 그러니까 앞에 보통 뭐가 아니라 뭐야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우리가 어디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요 B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유사 표현으로 뭐가 있냐면 더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rather라던가 instead 같은 표현들이 나오기도 하죠. instead. 요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의미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좀 약간 구문적, 그러니까 해석적으로 좀 아셔야 될 거는 이렇게 위치라고 하는 의문사, 위치라고 하는 의문사가 이렇게 단독으로 쓰일 때는 어떤 것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명사가 뒤에 오게 되면은 어떤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저렇게 간접 의문문의 어순, 즉 간접 의문이라는 건 뭐냐면 의문사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의문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이는 거. 지금 여기서 목적어 자리에 쓰인 거지. 이럴 때 어순이 의, 주, 동 이렇게 된다거나 의, 동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캐치해 주시면 이제 뭐 어법 문제나 서술형 같은 것까지도 커버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추론 활성화시키는 게, 추론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무래도 요거의 컨셉이다 보니까 제가 요것보다는 이쪽에 더 비중을 둬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넘어가셔서 4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얘도 지금 보시면은요 처음에 이런 말이 나오죠. In major market. major market이라는 게 뭐죠? major market. major가 뜻이 뭐죠? 성숙한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얘들아 성숙한 시장이라는 건 뭘까? 시장이 좀 뭔가 지금 막 발전 과정을 겪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좀 발전이 된 시장이라는 걸까? 발전이 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좀 뭔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시장이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은 그런 시장에서는 자, breakthrough, 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혁신. 제가 명사 뒤에 대절이 나오면 그게 뭐든 간에 일단 꾸며주면 된다고 얘기했어. 어법 문제가 아닌 이상은. 자, 그러니까 혁신인데 lead to, 뭐가 되는 거냐면 주요한 어떤 변화가 되는 혁신이에요. 뭐에서? 경쟁을 하는 위치에서. 그리고 또 뭐가 된다고? 성장. 뭐에? 마켓의 성장이 되는 그런 혁신. 그런 게 어떻다고요? are rare. 드물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봐봐. 결국에 이런 거야.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은 어떤 혁신들이 많다, 적다? 적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독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지금 여기 that부터 지금 여기 밑에 마켓까지는 얘를 이제 꾸며주는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혁신이라는 게 뭔지 알면은 그냥 혁신이라는 게 드물구나. 어디에서? 자리가 잡힌 시장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너네 이런 거잖아. 보통 우리가 혁신하면은 되게 좋은 거잖아. 그치? 되게 좋으니까 자리가 좀 잡힌 시장에서는 당연히 혁신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어떻다?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고 얘는 왜 들어갔냐면은 이렇게 뒤에 명사 뒤에서 이렇게 후치수식되는 거 이렇게 나오는 것 때문에 한번 집어넣어봤고 대신에 우리 여기서 이거 조심해 주세요. 여기다 형광펜 하나 표시해 볼래? R. 왜냐면 자 보통 이렇게 명사 뒤에 얘를 후치수식해주는 말이 이렇게 나올 때는요. 이 뒤에 있는 이 동사하고 요 앞에 주어, 그러니까 꾸밈을 받는 요 주어 사이에 수일치를 묻는 문제가 어법 문제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뭐 내용상으로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 혁신이 성숙한 시장에선 적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런 수일치하는 것, 요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별로 더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까요? 자, 아까 너네가
2번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은요. 2번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은 5번도 똑같아. 길이만 조금 더 길어졌다 뿐이지 똑같아요. 자, 그럼 봐볼게. It is perhaps 아마도 이러한 차이 뭐가 나왔어? 명사가 나왔지. It is 다음에 명사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 문장은 강조구문 아니면 가주어 진주어인 거야. 그치? 그럼 해석 일단 해볼게. 이러한 차이야. 뭐에 있어서? 인식과 이해에 있어서. 인식과 이해에 있어서. 뭐에 관해? 자, 또 뭐가 나왔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우리 about 같은 걸 전치사라고 얘기하잖아. 전치사는 뒤에 뭐가 필요해? 명사가 필요하지? 근데 이 명사 자리에는요 그냥 단어 명사 하나만 들어올 수도 있지만 뭐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냥 일반 명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명사 구, 명사 절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뭐가 온 거야? 이렇게 간접 의문문이 또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 두 가지가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자리 여기에 들어온 거야. 다시 인식과 이해에 있어서. 근데 뭐에 관한?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교육이 발전을 했는지 간접 의문문의 해석은 의문사의 의미 플러스 뭐뭐인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다시 무엇이 교육인지 어떻게 그 교육이 발전을 했는지 이거에 관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엔 뭐 했다? 기여했다. 강조된 거네 얘가. 불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대 뒤에 동사 바로 나왔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지. 강조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것이 바로 기여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부족에 기여를 했다는 거야. 부족에. 뭐의 부족? 창의성의 부족에 기여했대. 자, 그럼 지금 이 문장에서 강조되고 있었던 요 괄호친 부분. 얘는 지금 긍정적인 개념이야, 부정적인 개념이야? 창의성의 부족에 기여한 거니까 긍정적이니 부정적이니? 창의성이 부족한데? 창의성이 부족한 것에 기여를 한 거야.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잖아. 부정적인 거,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죠? 자, 근데 어떤 창의성, 어떻게 그 교육을 개선시키는지. 자, 다시 이것도 잠깐 마저 해석해보면은 how to improve it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how to 부정사 하면요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해줘야 되겠지. 뭐뭐 하는 방법. 보통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나 혹은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거의 해석은 서로 같습니다. 어떻게요? 의문사의 의미 플러스 뭐뭐 할지 뭐뭐인지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뭐뭐 할지 뭐뭐인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육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이 발전을 했는지 그것을 개선시키는 방법 어떻게 그것을 개선시킬지 이렇게. 근데 how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꼭 어떻게 뭐뭐 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할 때 조금 더 우리말스러운 경우가 많다. 아까 너네가 더 이해하기가 편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다시 너네가 이제 이거 해석을 다 했어 하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읽어가면서 이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그게 인식과 이해에 있어서의 차이인데 그게 교육이 뭐냐 어떻게 교육이 발전을 했느냐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인식과 이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거야. 근데 그게 어떤 교육을 개선시키는 방법에 대한 창의성의 부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창의성의 부족이 됐기 때문에 얘가 뭐라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 얘를 강조해 주고 있는 거지. 부정적인 걸 강조해 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런 문장이 문장 글에서 맨 앞에 나왔다고 해볼게. 얘가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문제점이 되는 거겠죠. 문제점. 그럼 이런 게 나오면요. 우리 어디로 가면 돼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가면 중심 소재를 찾을 수 중심 내용을 찾을 수가 있겠지. 마지막에 가서 해결책이 나왔느냐,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져주면 된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해석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가 다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요거 제가 7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수특 진도를 나갈 거야.
자꾸 이렇게 하루에 이것만 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가 뇌를 조금 활성화시키고 그다음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자, 6번으로 가봅시다. 여기서 여러분 좀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될 말이 있어요. 너무 많은 작가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지금 이거거든요. 요 말. 너네 이거 뜻 어떻게 알고 있지? 방금도 제가 해석해줬죠. 너무. 그치? 그럼 내가 물어볼게. to하고 very의 차이점이 뭐야? 그렇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현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기 목이 좀 답답하신 것 같은데 이거 음료수 한 잔 드세요 하고 저한테 토레타를 하나 사줬어요. 그냥 토레타가 보이길래 그냥 예를 든 거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자, 그럼 만약에 갖다 줬어. 그럼 내가 너무 고맙잖아. 고마워서 다현아, thank you so much, 아니 thank you very much 그래요? 아니면 thank you too much 그래요? very much라고 하죠. 그쵸?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to라고 하는 거는요, 약간 조금 부정적일 때 쓰는 거예요. 부정적일 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작가들이 해석한다라고 할 때 이미 이 글쓴이는 지금 긍정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만약에 이게 첫 문장에 등장을 하잖아? 그러면 얘는 볼 것도 없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점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만약에 주제를 찾는 거라면 나 어디로 가면 돼요? 마지막 가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뛰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저 해석해 볼게. 너무 많은 작가들은 해석을 한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야. 용어, 논리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의미하도록 해석한다. 이거예요. 다시, the term logical, 논리적이라는 그런 용어를 어떻게 의미하도록 해석한다. 어떻게? chronological이라고. 그럼 잘 봐. 글쓴이가 이렇게 썼을 때 선생님 같은 경우에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이 logical이라고 하는 거, 논리적이라는 건 뭐는 아니라는 거야? chronological,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chronological이 뭔데? 연대기의 이런 뜻이라는 거지. 이거 아닌데 너무 많은 작가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되었대요? habitual. habitual 하면 습관적인 이렇게 되는 거지. 습관적으로 되었대. 자, 그것이 뭔데? 습관적으로 되었어. 뭐가? 진주어가. to begin, 시작하는 것이. 보고서와 papers, 논문을 뭘 가지고서 신중한 리뷰, 뭐의 이전 작업에 대한 신중한 리뷰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되었대. 얘들아, 크로놀로지컬이 뭐라고요? 연대기의, 시간적인 순서대로의 이런 뜻이거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핵심 구문 3을 나갈 차례야. 핵심 구문 3을 나갈 차례인데 나는 시간적인 이 순서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이게 3을 나가야 되는데 앞에 1, 2에 있는 내용들을 너네한테 다시 다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전에 했던 작업에 신중한 리뷰와 함께 시작한다는 게 그런 거야. 이해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지. 이것만 보고서 우리가 뭐를 주제가 뭔지 파악할 수는 없어. 다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to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약간 좀 마이너스적인 의미. 논리적이라는 거를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로지컬, 논리적이라는 거는 이런 시간 순서는 아닌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해석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같은 논리로 또 같이 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다. 이번에는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habitual이나 many에다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읽을 때. 왜냐면 이게 언어다 보니까 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싶으신 대로 이해하세요.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요. 볼래? 많은 작가들 습관적이야. 야, 작가들이 많이 그런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거야, 구체적인 거야? 일반적인 거지. 자, 그다음에 습관적이라는 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결국 일반적인 거야, 특수한 경우야? 일반적인 거지.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일반적
사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 맞지? 선생님이 일반적 사실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얘도 역시 마지막으로 가면은 반박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이렇게 이해를 하던 이렇게 이해를 하던 우리가 중심 내용을 찾는 논리는 어떻다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캐치하고 적어도 중심 내용이 얘는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아까 배운 거 또 하나 적용해 볼까? 지금 그러면 내 머릿속에선 지금 이게 들어갔잖아. 그럼 이거 뭔데? 아니라는 거지. 그럼 아니면은 뒤에서 뭐가 나와? 이렇게 딱 나올 타이밍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다음에 주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추론이에요. 이게 추론. 해석하시는 것도 할 수 있겠죠. 단어도 또 어차피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하니까요. 네. 참고로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페이퍼 종이지만 이렇게 페이퍼즈, 어 페이퍼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우리 이거 해석을 종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논문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죠? 자, 만약에 진짜 본인이 해석이 저는 선생님 저 이렇게 해석지 같은 거랑 맞춰보면은 저 해석 되게 잘해요. 근데 점수는 맨날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연습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7번으로 가셔서요. 여기다 우리 한번 이렇게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For instance. 선생님이 이런 거 자꾸 강조를 하는데 자,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이제 흐름과 무관한 문장. 자, 그 다음에 순서 배열. 그 다음에 저기 문장 삽입. 우리는 이제 이런 유형들을 보고 간접쓰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제가 이 간접쓰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그 유튜브에 이제 독해이론 2에서 이거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다 해놨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 독해이론 2가 여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에도 적용이 되어지냐면은 빈칸 추론에도 적용이 되어져요. 빈칸 추론에도 적용이 되어지고 또 독해이론 1에서도 또 역할을 해요. 왜? 내가 독해이론 1에서도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힌트를 설명할 때 연결사 같은 거를 강조한 적이 있거든. 자, 그럼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느냐? 자, 독해이론 2에서 강조를 했던 애 중에 제일 대표적인 애가 바로 연결사입니다. 연결사. 연결사는요,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등이야. 신호등. 이정표이자 신호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저거를 보고서 이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냐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덧붙이자면 연결사라든가 그 다음에 대명사 혹은 이제 제가 어나 언 같은 게 먼저 나왔을 때 그런 관사 같은 것들 어나 언이 들어간 관사 들어갔을 경우 그 다음에 뭐 이제 글의 구조 시간의 흐름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아까 간접쓰기 유형을 풀 때는요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셔야 되고요. 그게 나중에 종합적으로 독해 문제를 풀 때도 계속 다 적용이 되니까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항상 머릿속에다가 담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접근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너네 나한테 배운 거 제가 예를 들어서 갖고 너네한테 설명해 준 거 제일 많이 설명한 게 뭐냐면은 보통 예시가 나오면 어디가 주제다? 앞이 주제다. 그리고 예시는 일반적 개념이다, 구체적 개념이다? 구체적 개념이다. 따라서 중심 내용은 뭐가 될 확률이 높다?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했거든요. 자, 그거를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봐봐, 이게 이제 어떻게 써먹냐면은
실제로 독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주제를 찾는 거예요. 주제 찾기 문제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주제라던가 요지라던가 주장이라던가 제목 문제 같은 거 풀고 있어. 근데 내가 읽는데 어떤 문장을 읽고 나서 보니까 다음에 이런 문장이 나왔어. 그럼 난 중심 내용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중심 내용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요 순서 배열 문제에서 나왔다고 해볼게요. 순서 배열. 그럼 순서 배열 문제에서 나왔는데 어떤 앞에 B에서는 포괄적인 내용이 나오고 C에서는 for instance 이게 나와. 근데 얘네 둘의 내용을 보니까 같은 내용이야. 그럼 순서는 어떻게 돼야 돼? 얘 먼저, 얘 나중. 이렇게 가면 되겠지. 만약에 빈칸 문제를 푸는데 여기에 빈칸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 뭐 어떻게? 얘랑 얘랑 서로 어떻게? 같다고 놓고 풀면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For instance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자, deciding 결정하는 거죠. 뭘요? Whether to spend. 아까 제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의문사의 의미 플러스 뭐뭐인지 뭐 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얘기했지. 자, 근데 whether가 들어갔을 경우에는요 할 것인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할 것인지. whether 투부정사면요 무엇을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즉 보낼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거야. 뭘요? 토요일 오후를요. 뭐 하면서? 긴장을 풀면서 누구와? 너의 가족과.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보낼 것인지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will be determined 결정이 되어질 거다. 뭐에 의해서? the relative importance 상대적 중요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질 거야. 근데 어떤 상대적 중요성? 네가 place 두는 상대적 중요성. 뭐에 대해서? 가족이냐 아니면은 건강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봐봐. 가족, 건강,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해 운동하는 거. 얘네가 서로 이렇게 같은 개념인 거지. 그치?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든 다음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지금 되게 어떤 개념인 거야? 구체적인 개념인 거지.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이거 갖고 한번 주제 추론해 볼 테니까 잘 봐. 좀 더 이거를 포괄적으로 가면 되겠네. 그러면 꼭 가족과 건강이 아니라 어떤 A하고 B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할 때는 뭐를 고려해서 결정해라? 상대적 중요성을 이용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걸 좀 말을 이쁘게 하면 뭐야?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때 뭐 하라고요?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해서 결정해라. 이게 주제가 될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이 하나를 보고서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 요게 7페이지 내용 제가 한번 살펴봤고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약간 완전히 뭐 100%는 아니더라도 약간 좀 이제 머리가 약간 활성화됐을 거기 때문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